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요즘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자주 느끼고 있었어요. 6년 전 당뇨 진단을 받은 후로 꾸준히 약을 먹고 있지만 가끔 컨디션이 안 좋을 때가 있었거든요. 혈당 관리를 위해 식단도 조절하고 있었지만 스트레스를 받거나 무리를 하면 몸에서 신호가 오곤 했어요. 오늘도 평소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남편과 함께 아침을 먹었어요. 남편이 회사에 나간 후 문득 우리 호준이가 생각났어요. 벌써 열흘째 연락이 없었거든요. 물론 바쁘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회사 일이 많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엄마 마음은 늘 걱정이었어요. 호준이는 저희 부부의 소중한 아들이었어요. 늦둥이라서 더욱 애지중지 키웠죠. 어릴 때부터 말썽 한 번 안 피우고 공부도 잘해서 좋은 회사에 취직했을 때 남편과 함께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몰라요. 3년 전부터는 독립해서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는데 가끔 이렇게 연락이 뜸해지면 괜히 서운한 마음이 들곤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호준이한테 반찬을 해다 주기로 마음먹었어요. 남편도 호준이가 혼자 살면서 제대로 된 밥을 못 먹고 있을까 봐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시장에 나가서 필요한 재료들을 샀어요. 호준이가 좋아하는 반찬 재료들을 하나씩 골라서 집에 돌아와 요리를 시작했어요. 된장찌개,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계란말이까지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반찬통에 정갈하게 담았어요. 보냉백에 차곡차곡 넣으니 제법 무거워졌지만 아들이 맛있게 먹을 생각을 하니 기분이 좋았어요. 호준이 집까지는 지하철로 2정거장 거리였어요. 평소 같으면 그리 힘들지 않은 거리였는데 오늘따라 몸이 무거운 느낌이 들었어요. 당뇨가 있어서 평소에도 조심하고 있었는데 요즘 시어머니 병원 일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었거든요. 지하철에서 내려서 호준이 집까지 걸어가는 길에 점점 기운이 빠지는 게 느껴졌어요. 반찬 든 가방도 평소보다 무겁게 느껴지고 걸음걸이도 자꾸 느려졌어요. 호준이 집이 있는 아파트 단지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지러움이 몰려왔어요. 처음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혈당이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었죠. 이런 증상은 전에도 몇 번 경험한 적이 있어서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급하게 가방에서 사탕을 찾으려고 했는데 손이 떨려서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눈앞이 흐려지면서 다리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호준이 집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억지로 걸음을 옮겼어요. 호준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입구에 거의 다 왔을 때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리면서 중심을 잡을 수가 없었거든요. 벽에 기대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힘들었어요. 결국 반찬 가방과 함께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죠. 의식이 점점 흐려지면서 정말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뇨 합병증으로 이런 상황이 생기면 정말 큰일 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마지막으로 든 생각은 호준이와 남편이었어요. 그리고는 완전히 정신을 잃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누군가 제 어깨를 가볍게 흔들며 깨우는 느낌이 들었어요. 귀에서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젊은 여성의 목소리였는데 매우 전문적이고 침착한 톤이었죠. 누군가 제 상태를 확인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눈을 뜨려고 애썼지만 눈꺼풀이 무거워서 잘 떠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귓가에 들리는 목소리는 분명했어요. 119에 신고하는 내용도 들렸고 제 호흡과 맥박을 체크하는 소리도 들렸어요. 저는 간신히 눈을 떴어요. 젊은 여자분이 제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어요. 깔끔한 차림에 단정한 모습이었죠. 3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침착한 표정으로 제 상태를 살피고 있었어요. 그분이 저를 보고 안심시키듯 말했어요. 자신이 사연병원 간호사라고 하면서 지금 119에 신고했으니 곧 구급차가 올 거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그분은 제가 의식을 찾자 지병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당뇨가 있다고 하자
혈당이 떨어진 것 같다고 하면서 가방에서 사탕이나 단 것이 있는지 찾아봤어요. 다행히 제 가방에 있던 사탕을 찾아서 제 입에 넣어줬어요.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였어요. 제 호흡과 맥박을 계속 확인하고 구급대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제 증상들을 자세히 관찰하고 있었어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그분은 구급대원들이 올 때까지 계속 제 곁을 지켜주었어요. 제 가방에서 흘러나온 반찬통들도 정리해주고 제가 조금이라도 편하게 누울 수 있도록 자신의 겉옷을 깔아주기도 했어요. 정말 세심한 배려였죠.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그 간호사분이 제 상태에 대해 설명해 줬어요. 당뇨 환자이고 의식을 잃었던 시간, 혈당 저하로 보이는 증상들, 그리고 응급처치로 사탕을 먹인 것까지 간단하게 전달해 줬어요. 구급차에 실려가면서도 그분이 말했어요.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으로 가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말에 더욱 안심이 되었어요. 사연병원 응급실에 도착해서 혈당 검사를 받았어요. 혈당이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다행히 큰 위험은 없지만 조심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포도당 수액을 맞으면서 안정을 취하고 있는데 그 간호사분이 응급실로 찾아와 주셨어요. 근무 중이었을 텐데도 시간을 내어 제 상태를 확인해 주었어요. 이름이 박수진 간호사라고 했어요. 박수진 간호사는 제 검사 결과도 꼼꼼히 확인해주고 당뇨 관리에 대해서도 자세히 조언해 주었어요. 앞으로는 혈당 체크를 더 자주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항상 단 것을 가지고 다니라는 당부도 해주셨어요. 그리고 사탕보다는 바로 흡수가 되는 주스 같은 것이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서 남편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줬어요. 남편이 연락을 받고 놀라서 급히 회사를 나와서 병원으로 왔어요. 남편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제 상태가 안정된 후였어요. 수액을 맞고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오니 컨디션이 나아졌거든요. 다음 날 아침이 되니 몸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혈당도 안정되고 어제의 어지러움도 완전히 사라졌어요. 하지만 문득 어제 저를 구해준 박수진 간호사 생각이 났어요. 그분이 아니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제대로 된 감사 인사도 못 드렸거든요. 남편과 호준이에게 어제 도와준 간호사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러 가고 싶다고 말했어요. 둘 다 당연히 가야 한다고 했어요. 생명의 은인이라고 하면서 가족 모두가 함께 가서 인사를 드리자고 했어요. 과일 바구니를 하나 사들고 병원으로 갔어요. 저는 간호사실에 가서 박수진 간호사를 찾는다고 했더니 마침 근무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잠깐 기다려달라고 해서 남편과 호준이가 기다리고 있는 로비로 갔어요. 얼마 후 박수진 간호사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게 보이길래 제가 다가갔어요. 저를 보자마자 어떻게 오셨냐며 몸은 괜찮냐고 물어봤어요. 그 따뜻한 관심에 또 한 번 감동받았어요. 제가 덕분에 다 나았다고 하면서 어제 정말 고마웠다고 인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로비 의자에 앉아있던 남편과 호준이를 불렀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호준이의 표정이 갑자기 변하는 게 보였어요. 놀라움과 당황함이 섞인 정말 복잡한 표정이었죠. 그리고 박수진 간호사도 호준이를 보더니 똑같이 놀라는 표정을 짓는 거예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걸 보니 서로 아는 사이인 것 같았어요. 저와 남편은 도무지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나 싶었죠. 남편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고 있었어요. 호준이에게 어떻게 아는 사이냐고 물어봤더니 호준이가 머리를 긁적이며 대답했어요. 수진이가 자신의 여자친구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를 구해준 그 간호사가 바로 호준이의 여자친구였다니요. 이런 우연이 세상에 있을 수 있을까 싶었어요. 박수진 간호사도 당황한 표정으로 호준이 오빠 부모님이셨냐면서 전혀 몰랐다고 했어요. 이런 우연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호준이가 웃으며 설명했어요. 사실 조만간 수진이를 부모님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극적인 상황에서 먼저 만나게 될 줄은 몰랐다고 했어요.
정말 신기한 인연이라고 하면서요. 수진이도 어제 도와드린 건 당연한 일이었는데 설마 호준이 오빠 부모님이실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했어요. 그 순간 정말 많은 감정이 몰려왔어요. 놀라움, 기쁨, 감동, 그리고 어떤 신비로운 운명 같은 것도 느껴졌죠. 제가 가장 위험한 순간에 저를 구해준 사람이 바로 제 아들의 여자친구였다니요.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았어요. 수진이가 정중하게 다시 인사했어요. 늦었지만 정식으로 인사드린다면서 호준이와 교제한 지 2년 정도 되었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반가운 마음이 들었어요. 어제 일이 없었어도 언젠가는 만났을 인연이었던 거죠. 남편도 수진이를 보니 첫인상부터 마음에 드는 것 같았어요. 차분하고 예의 바른 모습, 그리고 어제 저를 구해준 마음씨까지. 며느리감으로 손색이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호준이도 수진이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자랑했어요. 그날 수진이의 근무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병원 근처 조용한 한 식당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수진이는 정말 예의 바르고 똑똑한 아이더라고요. 저녁 시간이 흘러가면서 호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수진이와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고요. 저와 남편은 두 사람을 보니 정말 기뻤어요. 호준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만났다니요. 수진이에게 우리 호준이가 부족한 점이 많을 텐데 잘 부탁한다고 했어요. 그날 저녁은 정말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어제의 위험한 기억은 사라지고 새로운 가족을 만난 기쁨으로 가득했죠. 집에 돌아와서 남편과 그날 일을 이야기하니 정말 신기했어요. 만약 제가 어제 쓰러지지 않았다면 수진이를 이렇게 특별한 방식으로 만날 기회가 있었을까요? 물론 호준이가 언젠가는 소개시켜줬겠지만 이렇게 극적인 상황에서 만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몇 달 후 호준이와 수진이가 정식으로 결혼하겠다고 말했어요. 저희 부부는 당연히 찬성했죠. 이미 수진이를 며느리로 인정하고 있었거든요. 두 사람이 서로를 아끼는 마음도 진짜였고 수진이의 인품도 충분히 검증되었다고 생각했어요. 결혼식 날 수진이의 하얀 드레스 모습을 보니 정말 예뻤어요. 마치 천사 같더라고요.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도 수진이는 여전히 저희를 잘 챙겨줬어요. 특히 제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줬죠. 정기검진은 꼭 받고 있는지 확인해주고 검사 결과도 꼼꼼히 확인해줬어요. 그리고 1년 후 수진이가 임신 소식을 알려줬어요. 그날 호준이와 함께 집에 와서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와 남편은 정말 기뻤어요. 곧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죠.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면서 온 가족이 긴장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새벽에 진통이 시작됐다는 연락을 받고 저희 모두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몇 시간 후 드디어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건강한 남자아이였어요. 간호사가 아기를 안고 나왔을 때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작고 빨간 얼굴의 손자를 보니 감동이 밀려왔어요. 그날부터 제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손자 돌보는 일로 하루가 바빴죠. 수진이가 직장 복귀를 한 후에는 제가 손자를 맡아서 돌봤어요. 손자와 함께하는 시간이 제일 행복했어요. 손자가 돌이 되던 날 온 가족이 모여서 돌잔치를 했어요. 손자가 돌잡이에서 청진기를 잡아서 모두가 웃었어요. 수진이를 닮아서 의료인이 될 것 같다고 했죠. 손자는 이제 3살이 되어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제는 처음으로 할미, 할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날 길에서 쓰러졌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때로는 인생이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사실은 모두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닐까 싶어요. 수진이가 그날 그 길을 지나간 것도, 제가 그 시간에 그곳에서 쓰러진 것도 모든 게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수진이는 지금도 여전히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제가 쓰러졌을 때처럼 다른 사람들도 도와주고 있을 거예요. 그런 수진이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제 며느리이기도 하지만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건강도 많이 좋아졌어요.
수진이가 계속 관리해주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당뇨 관리도 체계적으로 하고 있고 정기검진도 빠지지 않고 받고 있어요. 응급 상황에 대비한 준비도 늘 하고 있어요. 그날처럼 갑자기 쓰러지는 일은 이제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수진이가 알려준 대로 몸의 신호를 잘 살피고 있고 무리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있거든요. 당뇨 약도 빠뜨리지 않고 먹고 있고 식단 관리도 잘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이 소중한 가족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손자가 더 크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면 즐거워요. 그리고 언젠가 손자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요. 할머니와 엄마가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인연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손자를 돌보며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남편과 함께 손자를 키우는 재미가 쏠쏠하고 수진이와 호준이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